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집을 나가면 우리 아이는 혼자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무섭지 않을까? 혹시 울고 있진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외식을 나가도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가 않아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올려져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계속 송송이가 그려집니다. 지금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겠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맥주 한 잔도 제대로 못하고 밥만 먹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아마 많은 보호자님들이 비슷할 겁니다. 문을 닫고 나오던 그 순간 아이가 보이던 표정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혹은 현관문 앞에서 가지마 하는 눈빛을 떠올리며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저는 아예 송송이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근처 호수공원에 가 산책을 하고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요즘은 테라스에 강아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 곳이 많아 아이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마음도 한결 가볍고 아이도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병원에 갈 때, 혹은 멀리 외출할 때 결국은 혼자 두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보호자들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가득 차죠. 혹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때로는 보호자도 일종의 분리불안을 겪는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강아지를 혼자 두고 나가면 아이 생각이 너무 나서 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곳에 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고, 이건 어쩌면 보호자 버전의 분리불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반려견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강아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혼자 있는 동안 정말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을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리불안이 없는 강아지는 혼자 있는 동안 대부분 잘 지낸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그냥 편안하게 쉬거나 잠을 잤고 심장 박동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즉, 보호자가 없어도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회의 순간입니다. 짧게 떨어져 있었을 때는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반가움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고 해요. 마치 이제야 돌아왔구나 하며 그리움을 폭발시키는 거죠. 즉, 혼자 있을 때 잘 지내는 아이도 기다림 자체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흐르는 시간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1년이 개에게는 6년, 7년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4시간은 강아지에게는 20시간, 30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견은 그 체감 시간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우리에겐 잠깐의 외출이지만 아이에게는 긴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보호자의 마음은 괜한 걱정이 아니라 충분히 타당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지요. 강아지를 혼자 두는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견디고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 보호자와의 재회를 더 뜨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도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맞아주는 것. 혼자 있는 시간도 결국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강아지는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 기다림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강아지를 혼자 두고 나갔을 때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잠을 자며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아이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죠.
그 차이는 바로 분리불안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분리불안이 없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을 편안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CCTV로 지켜봐도 별다른 이상 행동이 없고 심장 박동 같은 생리적 지표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즉,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도 스스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보호자를 그리워합니다. 다만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기다림을 비교적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혼자 있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30분 떨어졌을 때는 그저 반갑게 꼬리를 흔들고 4시간 이상 떨어졌을 때는 꼬리를 흔드는 강도와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즉, 혼자 있는 동안은 차분히 잘 지내지만 그리움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집 안을 서성이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하죠. 조금 지나면 그 불안이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집 안의 소파나 신발, 가구를 물어뜯고 의미 없는 짖음과 하울링을 반복하고 심한 경우 자기 몸을 물어뜯는 자의 행동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보호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내가 잠시 집을 비웠을 뿐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구나. 그 죄책감 때문에 보호자도 불안해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이 문제는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섭니다. 강아지가 하루 종일 짖고 울면 결국 이웃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걔 좀 조용히 시키라는 말을 들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대 수술 같은 방법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아이의 삶의 질을 해치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행동교정 훈련이나 약물 치료 등 더 건강한 방법들이 알려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안의 언어이고 나 지금 무서워요, 힘들어요 하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도 불안할 때 괜히 손톱을 물어뜯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곤 하잖아요. 강아지에게 집안을 어지르는 행동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있는 동안 집이 난장판이 되었다면 그것을 단순히 말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견디지 못한 불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분리불안이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론 조용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과 긴장을 크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 같은 생리적 지표를 보면 이미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호자가 돌아왔을 때 그 반가움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하는 듯 꼬리를 흔들고 얼굴을 핫고 온몸으로 매달리는 거죠.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안에는 긴 기다림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분리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가 나가면 짖거나 하울링을 하며 불안한 울음소리를 낸다. 가구나 물건을 파손하고 집안을 어지른다. 자기 몸을 핥거나 물어뜯는 자의 행동을 한다. 보호자가 돌아왔을 때 지나치게 흥분해서 반응한다. 이 4가지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분리불안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도 잘 지내는 아이와 불안에 휩싸이는 아이의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든 건 아이의 성격이나 품종만이 아닙니다. 보호자와의 관계, 함께한 경험, 생활의 습관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도움과 훈련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찾는 건 결국 보호자의 몫이겠죠.
강아지가 혼자 남겨졌을 때 불안해하는 이유,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분리불안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타고난 요인. 첫째, 성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컷 강아지가 암컷보다 조금 더 분리불안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둘째, 입양의 출처입니다. 보호소 출신 강아지나 구조된 아이들은 과거의 상처나 불안 경험 때문에 분리불안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버려졌던 기억, 보호자와의 갑작스러운 단절 경험이 마음 깊숙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입양 시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너무 일찍 분양된 강아지는 충분한 사회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보호자와의 분리가 더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마개와 형제들과 함께 지내며 배우는 안정감, 사회적 신호를 익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넷째, 품종 차이도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교감 욕구가 강한 품종일수록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반려견이나 동반 성향이 강한 품종은 특히 보호자와 떨어지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죠. 이처럼 타고난 요인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보호자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오히려 후천적인 요인입니다. 후천적인 요인. 첫째, 사회화 경험입니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 세상을 배워가는 중요한 시기를 맞습니다. 이때 다양한 환경, 사람, 소리, 상황에 노출된 아이는 혼자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같은 환경, 같은 사람만 경험한 아이는 새로운 상황이나 분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둘째, 가정의 생활 패턴도 영향을 줍니다. 보호자가 늘 집에 있어주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집에 계신 어르신과 늘 함께 지내던 강아지가 잠시라도 혼자 있게 되면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훈련 방식입니다. 아이를 훈련시킬 때 칭찬과 보상보다 처벌을 많이 받은 강아지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또 혼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심리 깊숙이 자리 잡는 거죠. 반대로 칭찬과 보상을 중심으로 훈련받은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도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넷째, 보호자와의 관계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늘 품에만 안고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런 관계는 오히려 강아지를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특히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지나치게 반가워하면 보호자도 흥분해서 안아주고 간식을 주곤 하죠.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강아지의 머릿속에는 혼자 있는 시간 불행, 보호자가 돌아온 순간 행복이라는 극단적인 패턴이 새겨집니다. 결국 보호자가 준 사랑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좋은 소식은 후천적인 요인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화 경험을 조금씩 늘려주고 일정한 생활 루틴을 지켜주며 처벌 대신 칭찬으로 훈련 방식을 바꾸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분리불안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천천히 너 혼자 있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아이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리불안은 단순히 버릇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 과거의 경험,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가 모두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기다리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분리불안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분리불안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은 보호자의 꾸준한 배려와
습관을 통해서만 조금씩 풀려갑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을 나서기 전에 작은 루틴 만들기. 보호자가 외출할 때마다 강아지가 느끼는 긴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열쇠를 챙기는 소리. 이 모든 게 강아지에게는 이제 혼자 남겨질 시간이야라는 신호가 되죠. 따라서 집을 나서기 전 강아지가 안심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짧게 쓰다듬으며 금방 올게라는 말을 반복해주기, 장난감이나 노즈워크 간식을 미리 준비해주기, 불을 은은하게 켜두거나 라디오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기.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조금씩 쌓게 됩니다. 2. 돌아왔을 때는 차분하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격하게 반기면 우리도 똑같이 흥분하며 반응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 왔다 하며 안아주고 간식을 주고. 물론 그 순간은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자리 잡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지옥, 보호자가 돌아온 순간 천국. 이런 공식이 반복되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집에 돌아왔을 땐 오히려 차분하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그때 조용히 쓰다듬어 주거나 간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점차 혼자 있는 시간도 일상 중 하나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기. 분리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응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몇 시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엔 집 안에서 5분간 다른 방에 가만히 있기, 다음엔 10분, 20분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기, 익숙해지면 실제로 집 밖에 잠깐 나갔다 오기. 이 과정을 천천히 반복하면 강아지는 보호자가 나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분리불안은 줄어듭니다. 4. 안정감을 주는 물건 남겨두기. 보호자의 냄새는 강아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서 집을 나설 때 입고 있던 티셔츠나 담요 같은 물건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내 사람이 여기 있어라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한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씹을 수 있는 간식도 준비해두면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즈워크 장난감처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놀이는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을 훨씬 짧게 느끼게 해줍니다. 5. 처벌보다 칭찬. 분리불안으로 인해 집을 어지르거나 짖는다고 해서 돌아왔을 때 혼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강아지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언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단순히 보호자가 돌아오면 나는 혼난다라는 불안만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잘 지낸 날에는 간식이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쌓여야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6. 일관된 생활 리듬. 강아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산책 시간, 식사 시간,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패턴. 이런 일상의 반복이 강아지에게는 커다란 안도감을 줍니다. 언제든 똑같이 돌아올 거야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7.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받기. 분리불안이 심각해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행동 교정 전문가의 훈련, 수의사의 상담,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 병행. 이런 방법들은 보호자와 강아지 모두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리불안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관리와 교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분리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작은 루틴, 차분한 태도, 짧은 훈련의 반복, 냄새가 남은 물건 하나. 이 모든 사소한 배려가 모여 강아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견딜만해질수록 다시 만나는 순간은
더 깊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강아지는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이 짧든 길든 아이들의 하루는 온전히 보호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 기다림은 사랑으로 완성되지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혼자 두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하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 아닐까요? 연구가 보여주듯 분리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혼자 있는 동안 대부분 편안히 지냅니다. 심지어 몇 시간씩 혼자 있어도 다시 만나는 순간 반가움으로 모든 기다림을 풀어내죠.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잘 기다릴 줄 아는 존재입니다. 물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어지르고 크게 울부짖으며 불안을 표현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보호자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나는 너 없이는 불안해. 그 속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비운 시간은 곧 아이에게 불행한 시간일 거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불행으로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다시 만날 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기다림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반갑고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이 더 그리운 것처럼 강아지도 기다림을 통해 보호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닌 견딜만한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외출 전 차분한 루틴을 만들고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담담하게 맞이하고 혼자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준비해주고 무엇보다 꾸준히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 작은 배려들이 모여 강아지에게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쌓이면 기다림은 불안이 아닌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어쩌면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겪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날을 기다리고 또 사랑이 다시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지치기도 하지만 그 끝에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더 깊고 값집니다. 강아지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라 보호자를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제 집을 나서며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그 모습 속에는 나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강아지는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 기다림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멍심보감.